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약물 치료를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의 부서지는 아이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도한 진단이 멀쩡한 아이들을 환자로 만드는 경향이 높습니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마다의 이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미 그 과정을 다 밟고 다 큰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재단해서 문제아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개인마다의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하는 활동을 더 선호하지만 어떤 아이는 외부 활동을 더 좋아합니다. MBTI로 설명한다면 모범생 유형의 SJ와는 다르게 개구쟁이 유형의 SP는 늘 자유롭게 쏘다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SJ 얘야, 저 SP 쟤 좀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런데 SP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것저것 활보하고 다니는 건 자기 성향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기에 건강하다는 증거이지 무턱대고 쉽게 ADHD라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 아이를 안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교사가 아이의 행동이 걱정스럽다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교사나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는 나의 폭이 좁지는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지는 아이들 책에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모든 사람을 비정상적인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된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물론 약물 처방을 상당히 신중하게 내리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과도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의료계의 실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매우 짧게 아이를 만난 이후 이 아이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바로 빠르게 진단을 내리는 그 진단이 맞는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혹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아이인데 내가 지금 환자로 만들어서 약을 먹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른의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의 경우에도 건강 관리를 할 때 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식습관,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해야 하듯이 아이의 정서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의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생활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준다든지 등의 방식을 먼저 시도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약으로 다 그냥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음,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크고 작은 정신질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이겨낼 힘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 처방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이 좀, 어른이 좀 편하려고 먹이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서지는 아이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은 심리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어째서 끝없는 절망의 동굴에 빠지게 되었을까? 희한하게도 치료는 늘었으나 우울증은 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추적 관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사이드 이펙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추적 관찰을 해야만 건전한 범위 내에서의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 상담을 목적으로 약물을 쓰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 치료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잘 습득해야 하는데, 어, 아이가 지금 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학습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을 쓰면서, 약물을 병행하면서 치료해야 하지만, 상담을 해야 하지만, 사용 여부에 관해서는 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를 양육할 때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고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해서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는 이해를 먼저 해주고 어떨 때는 훈육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울러 아이를 약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다른 부모들 따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이 아니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를 도울 수 있을지, 아이의 환경 변화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또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적게 가지면서 약으로만 해결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이니 한번 물론 다들 바쁘게 사시느라고 힘드시다는 건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습관의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약 선택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우리 가정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아이를 망치는 주범 두 가지를 꼽으라면 가공식품과 전자기기라고 전자기기 두 가지를 꼽습니다. 가공식품을 먹는 아이들의 몸이 건강해질 리가 없습니다.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두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게임 중독, 과도한 도파민 분비 등이 자녀를 망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어째서 부모들은 스마트폰이 우울증이나 불안감, 자해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선물할까?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로 영상을 과도하게 보여주면서 키우고 있죠. 물론 육아로 인해 자녀 교육으로 인해 힘들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부모가 편하기 위해서 전자기기에 의존하여 자녀를 키운다면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공식품이나 전자기기로 해서 굉장히 그 나쁜 습관을 들여놓고 여기에 약까지 먹인다면 악수 위에 악수를 두는 꼴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지금 병들어가는 이유를 자녀의 정신이 아픈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영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모 관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조금 더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너무 온연히 키워서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편한 방식으로 약물로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녀가 보이는 어떤 행동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만 바꿔놓으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약물 치료를 꼭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가정에, 내 아이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